네, 바로 지금 그러면 바로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덱스 컨설팅의 정태의 상무라고 합니다. 지금 벌써 저는 한 20여 년째 CRM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그 연초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또 공부하시려고 많이 또 모이셨는데 먼저 감사드리고요. 자, 이게 먼저 스몰톡 잠깐 하자면요. 제가 이제 어저께, 까지, 오늘 아침까지 모 금융회사의 제안서를 밤을 샜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20년 전에 제안서를 쓰면서 밤을 샜는데, 참, 이 나이 내가 50이 넘어서도 제안서 쓰고 밤을 새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참 좀 슬퍼지더라고요. 자, 처음에 이제 제가 CRM을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선배분들이 그랬어요. CRM 하면은 너 컨설팅 회사 처음 입사했을 때, CRM을 제가 한다고 하니까, 너 CRM 하면 평생 고생한다. 왜냐? 그랬더니, CRM은 워낙 변동이 심해서, 그 여러 가지 기술에 따라서 변동이 심하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다. 계속 공부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물론 대신에 이제, CRM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CRM을 하다가 힘들다고 다 많이 한 2, 3년 지나면 다 다른 걸로 옮기거나 자기의 이제 스페셜티를 다른 걸로 이제 바꾸거나 그만두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식하게 20여 년을 CRM 업계에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모든 직장인의 꿈인 그 생명연장의 꿈은 좀 실현하였으나 이제 아직은 부는 실현을 못했네요. 갑자기 또 이런 얘기가 좀 슬퍼지긴 하는데요. 자,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AI를 통한 영업 혁신입니다. 그래서 다이너스 365와 세일즈와 코파일럿으로 더 빠르게 더 스마트하게 하는데요. 세일즈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보면 솔루션을 가지고 세일즈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하죠. 영업 프로세스 자동화를 하는데 여기서 코파일럿을 통해서 과거에 저희가 좀 힘들게 영업사원들이 솔루션을 쓰기가 힘들어했던 것들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오늘 간단하게 지금 저희가 회사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이너스 365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드리고요. 그 다음에 데모를 통해서, 동영상 데모를 통해서 다이너스 365의 영업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면서 그 사이사이에 코파일럿을 통해서 어떻게 조금 기존에 있었던 그 거추장스러웠던 영업사원들이 가장 하기 싫었던 업무들 그런 것들을 코파일럿을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덱스 컨설팅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에 많이 어, 그 준연예인으로 덱스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 요즘에는 그분이 더 유명하긴 한데요. 저희는 덱스라는 얘기는 디지털 익스퍼트의 약자고요. 지금 설립 연차는 한 10년 차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를 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 수는 한 103명 정도, 10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행 프로젝트는 지금 125개라고 써 있는데 이거보다도 점점 그 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것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히스토리는 넘어가고요. 저희가 지금 업무는 저희가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기반으로 해서 뭐 코파일럿이나 애저 패브릭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분석에 대한 서비스죠. 그리고 오픈 AI, 그리고 파워 플랫폼, 그 위에 마이크로소프트 365, 그리고 다이너스 365 쪽, 이쪽의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죠. 그것과 이것과 관련된 교육이나 컨설팅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업무까지 제공하고 있고요. 자, 뭐 저희는 이제 막 이런 많은 국내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에 대한 클라이언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해를 하시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구조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사상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체적인 클라우드에 대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이아스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기반으로 해서 파스의 깃허브나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 그 위에 사스로 링크드인 M365, 마이크로소프트 365, 다이너스 365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은 클라우드에 대한 벤더들은 많은데 보면 이아스, 파스, 사스를 다 제공하는 유일한 클라우드 벤더는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한 회사라고 봐야죠. 예.
자, 먼저 간단하게 보면, D365로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워 플랫폼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자, 파워 플랫폼은 이렇게 5가지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모든 기업들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기 위한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RPA 툴이죠. 그리고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자동화된 그 프로세스에 대한 데이터를 그러니까 입력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파워 앱스라는 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제3자, 그 밖에 있는 외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입력할 수 있게 만드는 거야. 파워 페이지, 어떻게 보면 웹페이지를 가장 간단하게 빌드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툴이 또 파워 페이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나온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비주얼레이션 해서 대시보드 형태를 분석할 수 있는 툴이 파워 BI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기서 나온 모든 것들을 대화형 챗봇 형태로 입력하거나 조회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을 코파일럿 스튜디오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였었는데 이름이 최근에는 코파일럿 스튜디오에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런 5가지 파워 플랫폼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업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업무를 자동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로코드인데요. 대부분 이제 코딩 레벨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드래그 앤 드롭이나 지금은 그 여러 가지 설정만으로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빌드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 개발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 파워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이나믹스 365는 뭘까요? 라고 하면은 다이나믹스 365는 CRM 부분과 ERP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ERP 부분에 자, 서플라이 매니지먼트, 파이낸스, 휴먼 리소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CRM 부분에는 세일즈, 마케팅도 이거 최근에는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커스터머 서비스, 커스터머 보이스, 커머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모든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업무 부서들이 있어요. 보면은 어느 회사나 파이낸스 부서 있죠, 영업 부서 있죠, 마케팅 부서 있죠, 그리고 인사 부서 있습니다. 그 SCM 부서 있고요. 자, 모든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부서 단위의 업무들을 파워 플랫폼을 기반으로 솔루션을 만들어 놓은 것이 다이나믹스 365라는 그 솔루션,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음, 이것을 가지고 모든 회사들이 다 공통적으로 어떻게 보면 ERP나 CRM 부분을 다 제공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회사의 라인 오브 비즈니스의 A부터 Z까지는 거의 다 다이나믹스 365라는 제품군으로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회사는 기존에 있는 이런 거 말고 우리 회사는 특별한 비즈니스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고 이거에 대한 부서가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보충해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파워 플랫폼인 거죠. 그러니까 다이내믹스 365가 파워 플랫폼만 갖고 있으면요. 회사의 모든 업무 프로세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자동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이내믹스 365에 대한 부분을 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워킹 레벨에서 본인의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한 것, 개개인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한 건 또 뭘까요? 마이크로소프트 365죠. 어떻게 보면 오피스, 과거 이제 저희가 오피스를 365라고 불렀던 제품이 개개인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떻게 보면 CRM 솔루션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요. 다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밑에 보면 파워 플랫폼 레벨, 다이내믹스 365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모든 마케팅, 세일즈, 커스터머 서비스, 필드 서비스 모든 것들이 이 다이내믹스 365, 그러니까 파워 플랫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파워풀한 것들은 뭐냐면 위에 보시면 M365 제품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모든 M365와 D365 제품들이 여기 밑에 보이면은 커먼 데이터 모델, 데이터버스라는 커먼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이게 어, 훨씬 더 대단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여기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들은 하나의 DB를 바라보고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다이나믹스에서 일을 하다가 다음에 M365로 가도 M365에서 일을 하다가 다이나믹스 365로 가도 모든 데이터는 하나의 DB를 바라보고 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은 모든 데이터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 여기서 일을 해도 같은 데이터를 볼 수 있고요. 저기서 일을 해도 같은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고 업무에 대한 히스토리를 거기서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의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다이너스 365 세일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이너스 365, 그러니까 세일즈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도입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뭔가라고 했을 때 저희가 6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사용 편의성이나 유연성, 통합 확장성, 그리고 비용도 생각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보안 가장 최근에 중요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AI 지원입니다. 자, 이거의 관점에 따라서 다이나스 365가 어떤 강점을 보이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편의성입니다. 사용 편의성, 저희가 뭐 항상 어느 회사든지 오피스는 다 사용하시잖아요. 물론 뭐 다른 뭐 경쟁사 제품 사용하시는 회사도 있겠죠. 또 뭐 과거에는 이제 뭐 IBM 로터스를 아직까지도 그 사용하시는 회사들 있긴 하고요. 최근에 또 구글 워크스페이스 활용하시고 있는 회사들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기업의 80% 이상은 다 다이나믹스 마이크로소프트 365 이제 오피스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와 연동들, 그리고 특히 아웃룩 연동들이나 팀즈 연동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다른 솔루션이 따라올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웃룩을 활용하시다가 그 다음에 아웃룩 안에서 다이나스 365가 인베디드 돼서 일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차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같은 데이터버스라는 DB 커먼 데이터 모델을 바라보고 일을 하기 때문에 아웃룩에서 일하던 데이터들을 남겨놓은 그 특정한 그 영업기에 대한 히스토리들이 다 다이나스 365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다이나스 365에서 이 업무를 하던 그 데이터들은 당연히 또 아웃룩에 또 연결이 돼서 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팀즈도 마찬가지고요. 팀즈 안에도 다이나믹스 365가 인베디드 되고서 팀즈에서 같은 해당 딜에 대한 그 채팅방을 만들고 놓으면 그 안에서 해당 딜에 대한 업무를 다이나스 365를 통해서 또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팀즈방에서 올렸던 뭐 파일들은 당연히 또 다이나스 365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그거에 대한 업무 히스토리를 다이나스 365에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파워 BI 같은 경우도 다이나스 365 안에서 인베디드 가능하고요. 파워 BI는 또 팀즈 안에서도 인베디드 가능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연결, 특히 뭐 흔히 우리가 강조하게 하고 있는 커넥티비티라는 이런 데이터에 대한 연결이 이런 개념이 가장 파워풀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참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철학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참 좋은 강력한 기능이라고 판단하시는데요. 또 이게 또 M365나 D365 같이 활용을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또 이거 과연 이게 좋은 기능일까라고 또 의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또 유연한 솔루션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또 유연한 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이내스 365는 파워 플랫폼을 기반으로 특정한 비즈니스 단위대로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솔루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내스 365는 백엔드에 보시면 다 파워 플랫폼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워 앱스를 기반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툴이라고 했었잖아요. 그걸 파워 앱스를 기반으로 특정한 그 기능을 업무에 대한 기능을 만들어 놓은 게 다이나믹스 365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에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파워 오토메이트를 갖고 구현해 것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코드 레벨에 가장 전환이 빨랐던 툴은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모든 기능들은 이런 드래그 앤 드롭이나 이제 그러니까 워크플로우를 자동화시키는 것에 의해서 내부에 대한 새로운 기능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과거에 뭐 코딩을 해서 진짜 기능 하나 추가하려면 이제 코딩하고 화면 설계하고 UI 설계하고 그 다음에 뭐 코딩하고 다시 또 배포하고 이런 게 번거로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이너시 365 같은 경우는 과거에 SI로 진행했을 때는 하나의 기능을 만드는데 뭐 일주일이 걸렸다는 거면 이거는 뭐 하루면은 다 어떻게 보면 한두 시간 만에도 충분히 다 새로운 기능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좀 편리한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통합 확장성입니다. 아까 좀 전에 강조했듯이 이제 로코드 플랫폼이기 때문에 음, 여러 가지 이제 RPA나 여러 가지 뭐 챗봇이나 여러 가지 뭐 시각화도구나 다 통합이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팀즈 안에서 D365가 돌아가고 D365 안에서 팀즈가 돌아가고 아웃룩 안에서 D365가 돌아가고 D365 안에서 또 메일도 보낼 수 있는 그 아웃룩에 대한 기능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가장 통합이나 확장성 그리고 M365와 D365 연계성 그리고 파워 플랫폼과 연계성 이런 것들이 가장 또 강력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이너스 365 같은 경우는 또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후발주자입니다. 또 여러분들 또 CRM 담당자분이시니까 잘 알겠지만, 뭐 특히 뭐 S사의 뭐 솔루션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또 선두주자고 많이 퍼져 있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이기도 하죠. 근데 다이너스 365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어떻게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이미 또 외부의 다른 솔루션들과의 또 커넥터를, 또 프리비틀된 커넥터들을 엄청나게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중에 나온 모든 레가시 시스템들과의 그 커넥터는 이미 다 제공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심지어는 뭐 그 경쟁사 제품들과도 그 커넥터가 프리빌스 돼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특히 이제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담 없이도 빠르게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또 그 다이너스 365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인 거죠. CRM과 ERP를 다 같이 제공하기 때문에 업무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또 유리하게 할 수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럼 또 다음에 또 다른 특징 중에 고려할 사항 중에 하나가 또 비용 효율성입니다. 자, S사의 이제 SFA와 이제 다이너스 365를 제공했었을 때 어떻게 최저 플랜 같은 경우는 이제 S사 어떤 사용자별 25달러, 여기는 8달러죠. 그리고 중고 플랜 같은 경우는 75달러, 65달러. 그리고 고급 플랜 같은 경우는 150달러, 그리고 95달러. 엄청나게 뭐 많은 차이가 납니다. 보통 이제 라이센스 비용은 30% 정도에서 35% 정도 다이너스 365 그러니까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데 비해서 30% 정도 저렴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뭐 S사의 솔루션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큰 얘기를 들은 것들이 특히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데이터베이스를 추구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니까 한 2, 3년 정도 써보니까 갑자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그 DB 용량을 그러니까 1기가 추가하는데 S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월 300불 정도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이너스 365 같은 경우는 월 40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특히 그 TCO를 계산해 봤을 때는 한 5년 정도 운영 시에는 51% 정도 D365가 훨씬 더 저렴하다는 그런 그 통계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보안이고요. 그다음 보안 같은 경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사람들이 어떨 때는 뭐 뭐 저희가 그 윈도우 만드는 회사다, 오피스 만드는 회사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보안 회사이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사스나 전체적인 그 파워 플랫폼이나 이런 그 전체적인 솔루션들에 대한 그 보안 체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따라올 회사가 없는 수준이고요. 물론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무슨 뭐 영국 공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뚫렸다, 뭐 보안이 뚫렸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뚫린 게 아니고요. 뭐 그러니까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사라는 그 솔루션 회사의 보안 솔루션이 뚫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윈도우에 대한 보안 솔루션이 뚫렸던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뒤집어 썼었죠. 근데 그거는 애저뿐만 아니라 아마존에서 윈도우를 그 운영체계로 사용하는 솔루션들도 다 뚫렸죠. 근데 가장 컸던 게 이제 영국 공항이 워낙 큰 거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은 좀 불명예를 뒤집어 썼는데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상관이 없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회사의 보안 솔루션이 뚫린 겁니다. 네,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그리고 AI 지원 같은 경우는 이후에 오늘의 주제이기 때문에 자, 데모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이렇게 그 다이나믹스 365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코파일럿에 대한 것들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데모에서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런 코파일럿 기능 자체를 그 엔터프라이즈 버전부터는 저희가 다 무료로 번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S사 같은 경우는 코파일럿도 다 추가적으로 라이센스 과금을 받고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오픈 AI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분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 회사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자체도 오픈 AI에 계셨던 분이 또 들어와서 일을 또 나가셨지만 또 오픈 AI에 대한 기술도 가장 앞서 나가는 회사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코파일럿 특히 AI로 들어와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관심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솔루션들에 대한
그 매출에 대한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에 대한 간단한 스트럭처를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스트럭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애저를 기반으로 해서 그 밑에 마이크로소프트 D365나 M365 파워 플랫폼을 그 데이터버스를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AI입니다. 그래서 코파일럿을 보면 이 M365나 D365 파워 플랫폼을 바라보고 있는 공통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따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에 또 이제 그 AI, 그 오픈 그 애저 오픈 AI와 그 보프레임워크라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파스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가 되게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오픈 AI, 애저 오픈 AI와 그 보프 프레임워크라는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그 문서 검색, 그 코파일럿을 좀 보조할 수 있는 그 보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제품을 저희가 그 패킹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기술은 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에 대한 리소스를 활용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의 그냥 문서 검색에 특화되어 있는 그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 안에 있는 데이터버스를 기반으로 검색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별도의 문서를 검색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마이크로소프트 기술로 만들어 놓은 게 다이아GPT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세일즈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저희가 데모를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먼저 저희가 음, 데모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세일즈 다이너스 365 세일즈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릴 건데 그 하나의 데모 영업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이 영업 프로세스 안에서 코파일럿이 어떻게 영업사원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코파일럿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업 프로세스를 조금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처음에 저희가 고객과 영업 담당자, 그 유관부서 담당자가 있다고 보시면요. 처음에 이제 고객이 이메일로 문의를 하고 그 영업 담당자는 영업 기회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영업 정보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영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게 되죠. 그리고 영업 기회를 진행하다 보면 고객으로부터 이제 견적에 대한 그 견적에 대한 요구사항을 받게 되죠. 견적에 대한 요구사항을 받으면 유관부서 담당자와 함께 그 논의를 통해서 견적을 작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안을 통해서 그 견적을 발송하고 그 다음에 영업 계획을 종료하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회사의 그 모든 회사의 간단하게 B2B 회사의 간단한 영업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안에서 그 코파일럿이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데모는 제가 일단은 그 라이브 데모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미리 그 녹화를 해왔습니다. 항상 보면 데모의 법칙이라고 해서 데모를 하다 보면 뭔가 트래픽에 문제가 있거나 어떨 때는 또 갑자기 업데이트가 되거나 윈도우 업데이트가 되거나 이런 일이 생겨갖고요. 자, 먼저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사원이 고객한테 이메일을 받습니다. 저기 보면 그 나고객이란 그 이름이 나고객이란 분이 어떤 그 영업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요. 자, 메일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 그 아웃룩에 보시면은 저기 그 탭이 하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탭이 있는데 이 탭을 눌러보면은 다이너스 365를 옆에서 추가할 수가 있죠. 추가하게 되면은 옆에 하나의 다이너스 365에 대한 그 솔루션의 작은 다이너스 365 솔루션의 창이 뜨게 됩니다. 만약에 이 나고객이라는 분이 기존 고객이었다면 여기 이 고객에 대한 정보들이 옆에 표현되게 되고요. 이 부분은 이번에 처음 이제 거래하는 고객이기 때문에 아직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업 기회명과 이 사람에 대한 그 개인 정보들을 다 기록을 하고 닫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아웃룩에서 보면은 바로 이 나고객이라는 분의 정보가 저장되게 되고요. 자, 이 부분에 보면 바로 다이너스 365를 창을 열어서 보시면은 이분이 그 나고객이라는 분이 다 추가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나고객이란 분의 정보를 기반으로 어떻게 되면 싱글뷰가 생성이 되었는데요. 자, 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그 나고객과의 메일이 그 타임라인을 통해서 이 사람들과의 히스토리가 계속적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분이 보낸 메일도 다이너스 365 안에서 어, 다 표현할 수 있고요.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그러니까 보통 그 회사마다 그 여러 가지 영업계의 단계들을 다 설정하고 계신데요. 지금 다이너믹스 365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량으로 선별, 전개 단계, 제한 단계, 종료 이렇게 네 단계로 어, 영업 파이프라인 단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업사원들은 이 각각의 단계별로 추가적으로 입력해야 될 정보들 그리고 해야 될 본인들의 활동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리고 특히 회사에 대한 그 추가 정보들을 다그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CRM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정보를 잘 입력해야지 나중에 좋은 솔루션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자, 다이너스 365 안에서도 이렇게 고객한테 그 답변 메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답변 모의를 보내게 되면은 이것도 자체도 아웃룩에서도 이거에 대한 히스토리가 기록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 부분도 저기가 타임라인에 자동적으로 계속적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네. 음, 갑자기 밖에서 조금 이상한 소리가 나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 아웃룩에서 그러니까 아웃룩을 보시다 보면요. 어, 그러니까 코파일럿 for Sales라는 탭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스 365의 코파일럿 기능은 아니고요. 어, 아웃룩에 대한 코파일럿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해당 고객에 대한 그러니까 고객에 대한 정보들을 요약을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 해당 고객에 대한 메일에 대한 답변을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메일 초안을 작성해 줍니다. 거기서 보시면은 좀 전에 그 메일에 대한 정보와 과거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코파일럿이 메일에 대한 초안을 작성해 주게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메일에 대한 길이를 짧게 아니면 보통 길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의 어조를 공식적인 어조로 할 건지 전문적인 어조로 할 것인지 조금 더 친근한 어조로 할 것인지에 대한 어, 설정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꼭 이번 이 메일에서는 잠깐만요. 해당 메일에 어, 해당 메일에 그러니까 이런 문구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하면은 이 메일 해당 문구를 포함해서 새로운 답변을 작성해 주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새로운 답변이 이제 이메일이 그 작성이 돼 있고요. 보시면 이 부분에 꼭 추가돼야 되는 문장에 대한 그 내용이 여기 딱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해당 메일을 복사해서 바로 이 해당 고객한테 답변을 보내게 되고요. 음, 이러한 이메일들은 보면은 이걸 그대로가 보내는 게 아니라 한번 초안을 작성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본인이 조금 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들이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추가해서 그 보강해서 보내라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뭐 이게 영업 활동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이 코파일럿이기 때문에 부조용사죠. 그래서 아, 조금 더 일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 10분 걸릴 일을 3분 걸려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게 코파일럿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그 해당 고객이 그 새로운 고객이 이제 또 답변을 보냈는데 그러면 이 새로운 고객이 아까 나 고객이 아니라 이번에는 제 다른 회사의 그 김민준이라는 분이죠. 이분은 이분과의 과거의 히스토리들이나 어, 그리고
해당 메일에 대한 요약 부분을 바로 옆에서 코파일럿이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언제 메일에서 이 사람과의 히스토리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해당 고객의 정보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다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결된 정보들, 그 D365와 그 D365, M365에 다 저장되어 있던 이분에 관련된 정보들이 다 여기에 연결돼서 표현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코파일럿에게 이제 과거에 이분과의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질문을 할 수 있죠. 과거에 이분이 어떤 제품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지 이것을 다 그 코파일럿이 요약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사람들, 특히 이제 뭐 새로운 담당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담당자분들 들어왔을 때, 그 새로운 업무를 맡았을 때 과거의 히스토리, 인수인계를 받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죠.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담당자 교체 시나 아니면 과거에 좀 오래된 고객들에 대한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을 때는 이 코파일럿을 통해서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이 들고요. 더 편한 기능이라고 실제 쓰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다 다이너스 365 또 세일즈에서 또 열 수가 있죠. 다이너스 365를 또 가보시면요. 지금 얘기했던 그 해당 고객과의 히스토리들이 옆에서 다 또 표현이 되게 되는 거죠. 어, 또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또 잠깐만요. 이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이라이트 보면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그 블루모터스의 김민준이라는 분한테 왔던 히스토리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걸, 그러니까 타임라인에 나열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하이라이트들, 이것도 코파일럿 표시입니다. 이제 하이라이트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이 사람과의 그러니까 거래 히스토리에 대한 그러니까 요약된 정보들이 한눈에 잘 파악할 수 있게 또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이번엔 또 이제 아까 처음에 문의가 들어왔던 나고객이란 분이 또 이제 이번에 또 메일을 보냈죠. 그래서 이분이 견적에 대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번에는 또 이분이 과거에 저희가 한번 그러니까 고객 데이터를 저희가 새로 적재를 했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바로 오자마자 옆에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죠. 과거에 그러니까 저희의 그 데이터베이스 고객 정보에 이분이 없었다면 옆에서 이게 빈칸으로 나오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분의 모든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나고객이란 분을 통해서 과거에 대한 하이라이트에 대한 요약들과 그리고 그러니까 이분과의 영업 활동을 진행했던 히스토리들이 쭉 나열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분이 견적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거래 기회를 이제 우량으로 선별이 되게 됩니다. 우량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따지면 퀄리파이 리드인데요. 그 퀄리파이 리드로 이제 선별되게 된 거죠. 이제 정식적인 회사의 파이프라인 안으로 그 영업 활동, 이 나고객이란 분의 영업 활동이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모든 히스토리가 여기 정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나고객이라는 이름을 치게 되면 이 나고객이라는 분을 중심으로 또 다 싱글뷰가 표현되게 되는데 이분과 있었던 모든 히스토리들이 또 타임라인에 또 다 표현이 됩니다. 또 동일하게 D365 코파일럿에서 이분에 대한 히스토리들 요약해서 보여줄 수 있고요. 각각 상세한 이분과의 히스토리는 다 밑에 그 타임라인에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똑같이 ABC 모터스, 나고객이란 분이 일하고 있는 ABC 모터스란 회사의 얘를 누르게 되면은 또 이분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ABC 모터스와의 거래 관계, 거래 히스토리들이 다 타임라인에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ABC 모터스의 주소들이나 그 지금 과거에 ABC 모터스와 있었던 그 영업 계획들 견적에 대한 문의들 같은 경우가 히스토리로 다 표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해당 영업 계획으로 다시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해당 영업 계획에서 일단 또
추가로 획득한 정보들을 여기서 다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또 관련 해당 딜을 같이 또 준비하고 있는 회사 내 관련된 팀들에 대한 그 인원들을 다 여기서 이해관계자로 등록을 하게 되고 경쟁업체 등록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해당 단계들을 또 이제 마무리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보면은 이제 견적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내부에서 다른 부서들 이제 그 파이낸스 부서나 이제 여러 부서들과 또 협업을 해야 되는데요. 자, 팀즈에서 그 다이너스 365를 통해서 어떻게 협업을 하는지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팀즈에서 각각 관련자들과 채널 하나 개설을 하는데요. 자, 개설을 했습니다. 해당 딜에 대한 그 팀즈에서 채널을 하나 개설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팀즈 안에 해당 딜에 대한 그 다이너스 365 화면이 다 바로 인베디드 돼서 다 뜨게 되는데 보시면 이제 팀즈 안에서도 다이너스에 대한 모든 기능들을 그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해당 그 ABC 모터스 자동차 부품 공급 문의란 딜을 그 하나의 이해관계들과 채팅방을 만들게 되면요. 그 안에 채팅도 하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영업에 관련된 업무들을 이 안에서 그대로 하실 수 있죠. 어, 견적을 내기 위해서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 안에서 또 견적도 작성하실 수 있고요. 또 이 다이너스 365로 와보시면 똑같이 이분들이 그 팀즈 채팅 창이 또 옆에서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또 동일하게 그 공동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그 팀즈 안에서 그 또 파이낸스 부서와 또 여러 가지 유관 부서들과 그 제품 카탈로그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한 파일을 여기서 공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이나믹스 365에 있는 파일에 그대로 또 해당 딜에 또 동일하게 또 같은 파일이 업로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기본적인 가격표를 기반으로 견적을 작성을 할 건데요. 그러면 가격표가 있으면은 여기서 해당 이 고객이 원하고자 하는 제품들을 하나하나씩 추가를 해서 견적을 작성하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제품 목록을 확인하게 되고요. 뭐 이제 할인율이나 이제 추가적 운송료 같은 것을 또 작성하게 되죠. 또 만약에 기존 가격표에 없는 제품을 그 견적에 추가를 하려고 한다면요. 여기서 보시면 또 직접 입력하는 창이 있습니다. 이런 직접 입력하는 창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여기서 이 안에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된 제품들은요. 또 반대쪽으로 또 ERP에서 제품 마스터에 또 등록이 되는 형식으로 이렇게도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작성된 견적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그 견적이 송부되는 그 고객사의 주소도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견적을 작성하게 되면 위에 매니저분들한테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해당 그 승인하는 절차도 이 안에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이너스 365 그러니까 파워 플랫폼에 어,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 안에서 이제 어떤 분들한테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승인 요청을 해서 되게 쉽게 그 위에 승인권자들을 다 지정하실 수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승인 요청을 보내게 되면은, 야, 팀즈를 통해서, 야, 견적 승인 요청이 가게 됩니다. 이게 물론 팀즈,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환경 안에서 작동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팀즈를 설정을 했는데, 이거는 뭐 이메일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SMS로도 가능하고요. 카카오로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API를 제공하는 모든 이제 채널은 다 이 승인에 대한 그 요청을 보내는 건 다 가능합니다. 자, 팀즈 링크를 통해서 이제 그 견적에 대한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하시요. 그러면 이 위에서 이 안에 다이나믹스 365 안에 보면은 뭐 승인에 대한 상태들이 지금 다 표현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 승인을 하게 되면 다음 단계 승인권자한테 바로 이제 또 팀즈 메시지가 날아가게 됩니다. 자, 이 작성된 그 견적을 자체를 이제 PDF로 출력을 해서 고객한테 바로 보낼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양식은 미리 작성을 해서 이 안에다 그 올려놓으면은, 그 업로드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그 새로운 견적이 작성돼도 이 형태로 다 그 작성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뭐 회사의 디자인에 맞게 다 보낼 수가 있는 변경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안에서 바로 PDF로 바꿨다고 하면 이메일을 통해서 해당 딜에 대한 견적 요청을 준 고객한테, 아까 보면 나고객이 이런 분이었죠. ABC 모터스의 나고객이 이런 분한테 바로 메일을, 견적을 송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메일 송부했으면 당연히 아웃룩에서도 이거에 대한 히스토리가 남게 되겠죠. 그리고 다이널 365 안에 있는 그 ABC 모터스라는 그 자동차 부품 공급 계약에 대한 딜에 대한 히스토리에 대해 다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 해당 딜이 종료가 됐다고 한다면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해당 딜이 종료가 됐다는 것을 또 눌러주게 되면 해당 딜이 이제 종료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코파일럿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코파일럿은 지금 다이나믹스 365의 코파일럿 창입니다. 보면 여기 코파일럿이라는 이제 그 탭이 하나, 그러니까 그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 안에서 코파일럿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채팅창이 있잖아요. 그러면 채팅창에 대해서 뭐 블룸모터스의 거래처 정보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하면은 이 그래서 이것에 대한 블룸모터스에 대한 그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 블룸모터스라는 거는요, 이 정보라는 거는 다이나믹스 365에 저장된 정보를 빨리 이렇게 찾아줍니다. 이게 다이나믹스 365 코파일럿이기 때문에.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것을 이제 뭐 빙 서치에 있는 코파일럿인 줄 알고 착각을 해서 다른 정보들은 왜 안 가르쳐 주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다이내믹스 365에 있는 코파일럿은 다이내믹스 365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검색을 해주는 거고요. 아니면은 또 파워 플랫폼에 있는 코파일럿은 또 파워 플랫폼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저희한테 알려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365 지금 지금 엑셀이나 그러니까 파워포인트에 있는 코파일럿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이 검색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해당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코파일럿은 검색을 해주는 거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게 코파일럿이라는 제품이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종속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그 거래처 관련된 영업기회 목록을 알려줘라 해서 이 블루모터스와 관련된 영업기회를 또 알려주는 거고요. 이 다이나믹스 365 안에 저장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검색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영업사원들이 다이나믹스 365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입력하셨을 때 훨씬 더 좋은 정보를 또 빠르게 출력하실 수 있고요. 업무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CRM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아야지 어떻게 보면 공부를 많이 해야지 시험을 잘 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고객에 대한 요구사항을 알려줘라고 물어보면은 해당 블루모터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그러니까 최신의 요구사항들을 저희가 여기서 코파일럿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어, 실질적으로 이런 기능들은 업무를 하시면서
정보를 찾는 데 대해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그런 쓸데없는 시간들을 많이 절약하게 해주는데요. 아니면은 여기 방금 또 보셨듯이 뭐 물론 경쟁사는 아니겠죠, 제일 큰 회사니까. 근데 뭐 현대모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그러면은 현대모비스에 대한 그 기존의 정보를 여기서 입력해 놓은 그 정보를 기반으로 쭉 출력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 해당 영업기에 관련 연결된 제품 목록을 알려줘 그러면 최근에 이제 블룸모터스라는 회사와 어, 그 거래를 했던 것들 제품에 대해서 쭉 또 나열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해당 딜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주게 되는 거고요. 자, 요번에 또 견적에 대해서 요번에 갔던 견적 금액의 총 금액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더니 또 최근에 저희가 이런 그 다이너스 365를 통해서 견적이 나갔던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총 금액을 표현해 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코파일럿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 기능들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서 얼마나 다 충실하게 입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네, 그러면 이런 기능들을 입력을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건 없나요? 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음. 그리고 앞으로 예정된 일정에 대해서도 뭐 바로 검색을 해줄 수 있고요. 아마 이제 그 아웃룩 캘린더는 팀즈 캘린더에 보면 앞으로 이 사람과의 무슨 약속이 잡혀 있다거나 이제 그런 게 있으면 다 검색을 해서 여기서 바로 알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아까 지르르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코파일럿 창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히스토리가 쭉 남아져 있죠. 자,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그 다이너스 365에는 이제 대시보드 기능에 대해서 잠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잠깐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자, 모든 다이너스 365에 보면 여기 고객, 영업, 뭐 여기 사업부 여러 가지가 이제 탭들이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영업기를 누르게 되면 여기 그 영업기에 대한 그 데이터들이 쭉 나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딱 얻을 때 왔었으면 이게 마스터고 그 다음에 뭐 상대방 고객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쭉 나열돼 있죠. 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엑셀 표 같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여기는 표를 기반으로 해서 옆에다가 바로 그 엑셀에서 차트 만들듯이 차트를 저희가 이제 또 그릴 수 있죠. 이거 어떻게 보면 사용법 자체는 엑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차트를 만드는 방법들. 그래서 여기 있는 차트들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면 이걸 바로 본인의 대시보드로 바로 이제 또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또 다른, 또 하나의 유용한 기능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M365라는, M365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그러니까 나만, 자기 혼자서, 그 업무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엑셀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그 분석 장표들을 또 만들어서 본인이 관리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의 이제 이런 엑셀 차트를 본인이 만들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엑셀에 대한 모든 그 차트들은 기존에 있는 다이너스 365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엑셀 온라인을 통해서 나온 그 데이터들은 나중에 또 이제 그러니까 영업 단계 진행됨에 따라서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한다면은 바로 또 이제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돼서 보실 수 있는 화면이 됩니다. 엑셀 가지고도 이렇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것은 전체적인 이제 영업 활동 대시보드고요. 이것들도 아까 저희가 이제 그 각각의 탭에서 만들었던 차트를 기반으로 이 안에서 본인만의 대시보드 아니면 전체 공연 대시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화면들도 구성들도 바로 이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다 바꾸셔서 활용하실 수 있고요. 네. 여기는 대시보드들은
본인이 빠르게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할 때는 엑셀에서 빠르게 움직이듯이 이제 그,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데이터를 분석하듯이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여기서는 파워 BI라는 아까 파워 플랫폼에 있는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도구를 기반으로 해서 그 파워 BI가 다이너스 365 안에 인베디드된 형태로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매 달마다 아니면은 뭐 계속적으로 이제 배치 상태로 업데이트가 된다거나 이런 걸 가지고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윗분들한테 보고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지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파워 BI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그러니까 그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다이너스 365 안에 인베디드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오늘 제가 그 다이나믹스 365와 코파일럿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보여드릴 게, 어, 잠깐만요.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이 부분은 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코파일럿에 대한 단점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안적인 제품으로 저희 회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하고 이제 보 프레임워크이라는 그 챗봇 빌드 도구를 통해서 어, 그러니까 문서 검색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다이나믹스 365는 다이나믹스 365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스 365 안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빠르게 보여주는 거죠. 업무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은 다이나믹스 365에 적용되지 않은 어떤 그 특정한 그 문서들을 다 올려놓고 그거에 대한 검색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아까는 그 코파일럿이 하지 않는 약간 다른 분야 그 외부 문서에 대한 것들을 올려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저희 회사가 만드는 그래서 다이어GPT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 여기 보듯이 하나의 다이너스 365 안에 하나의 창으로 인베디드 돼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자, 질의응답을 통해서 많은 그 데이터를 어, 문서에 대한 데이터를 검색하실 수 있는데요. 뭐 여기서 어떤 뭐 데이터를 통해서 지류를 통해서 해당 담당자들에 대한 뭐 정보를 알려줘라고 했을 때는 이것에 대한 여기서 분명히 이 부분은 다이너스 365 안에 있는 정보들도 긁어와서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뭐 가상의 인물들을 통해서 뭐 이런 그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럼 고객사의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관계자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여기서 관리하면서 검색이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카테고리별로 좀 검색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인데요. 자, 다음은 이제 뭐 고객사들로부터 들어온 서비스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 회사 어떤 담당자별로 어떻게 또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뭐 그 다이아지피티를 통해서 검색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다이아지피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그 애저 오픈 AI와 보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제품이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앞에 있는 이런 채팅창 같은 경우는 뭐 팀즈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음,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저희 그 다이내믹스 365의 가장 큰 경쟁사인 뭐 세계에서 제일 많이 벌진 S사 같은 경우도 S사의 가장 큰 한국에 있는 파트너는 이 다이어지피티를 이제 그 S사의 솔루션에 인베디드 시켜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S사의 AI 그러니까 AI 솔루션 자체가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공급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다이어지피티의 어드민 화면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어, 본인들이 이제 관리 업무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그 문서들을 이 안에 이 위로 다 그 어드민 화면에서 다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화면을 기반 화면에 어드민 화면에 올라간 그런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어, 문서를 검색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지피티를 통해서. 그러면 저희가 아까 보셨듯이 뭐 계약서, 회사 소개서 몇 개를 이제 올려놓고 제가 이제 어떻게 검색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거 전처리나 파싱 기능들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올리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자유롭게 검색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다이어지피티에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업무서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에 뭐 계약서를 요약해 주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아까 좀 전에 보시면 계약서를 하나를 이제 업로드 시켰죠. 그러면 그 계약서에 대한 것들이 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회사 소개서를 올려놨기 때문에 음, 저희 회사 소개서가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근데 그 안에서 보시면 이제 해당 답변들 바로 이제 파워 앱스 유지보수에 대한 것들 이제 그게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그런 걸 다 바로 검색할 수도 있죠. 보시면은 그 계약서를 딱 보시면은 그 계약서에 있는 내용과 이게 다이어지피티에서 질의한 내용과 답변 받은 내용과 다 동일함을 알 수 있는 거죠. 음, 또 보시면은 텍스트 컨설팅의 주사업 영역은 라고 치면은 샘플 회사 소개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 회사 소개서에서 있는 올려놓은 저희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또 출력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샘플로 이런 식으로 문서를 올리고 검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회사 소개서 간단한 계약서를 하나 올렸는데 이게 만약에 회사가 관리하는 문서들이 뭐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된다면 이 기능 자체가 엄청나게 또 이제 그 파워풀한 기능이 되겠죠. 여러분들의 업무에 대한 것들을 이제 검색하기 위한 거, 자료 찾기 위한 그 시간을 줄여주는 엄청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업무상으로 할 때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코파일럿과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 기반의 이런 솔루션과 같이 함께 쓴다고 한다면요, 업무상에서 발생되는 모든 이렇게 로스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이런 파워풀한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팀즈를 기반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 AI를 구현하는 거고요. 애저 오픈 AI를 구현하는 거고요. 자, 질의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팀즈 안에서 바로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든 회사들이 많이 팀즈를 쓰고 계신 회사라면은 이런 오픈 AI를 기반으로 팀즈 안에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다이어지피티 창을 하나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고 이 안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새로운 데이터들도 입력을 할 수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 아까 그러니까 블록버스에 대한 그 기업 정보를 조회하죠. 그런데 조회되지 않았다면 여기서 이 팀즈 창에서 바로 새로운 대화 정보, 그러니까 고객사의 정보를 여기서 입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죠.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또 D365로 바로 연동이 돼서 D365에도 바로 또 고객 정보가 등록이 된다.
예, 이 안에서 이제 정보에 대한 수정도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또 입력한 정보를 또 다시 한번 조회해 달라면 바로 업데이트된 정보들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오늘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거는요, 이제 보여드린 거는 이제 다이나믹스 365 코파일럿을 활용해서 영업 활동을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영업사원들, 그리고 특히 영업에 대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모든 그 영업사원분들이 조금 불필요한 시간을 그러니까 과거의 히스토리를 검색하고 문서를 찾고 아니면은 그 솔루션 안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하는데 시간이 이 솔루션에 익숙하지 않은 영업사원들이 모든 정보를 검색하는데 그때 걸리는 시간들을 불필요하게 걸리는 시간들을 많이 줄여서 영업 활동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그 다이너스 365 코파일럿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의 다이나믹스 365 특히 BG앱이죠. 그러니까 ERP나 CRM 그리고 파워 플랫폼 같은 경우도 과연 어떤 솔루션일까 하는 거. 약간 저희가 이제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선두주자본 많이 작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AI가 특히 도입되면서 그 글로벌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또 찾으시는 분이 많고요. 그래서 특히 AI와 결합했을 때는 가장 큰 또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사의 조금 또 비즈니스적인 철학도 많이 틀리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품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거 M365, D365 뭔가를 딱 결합했었을 때 엄청난 시너지가 납니다. 근데 하나를 딱 봤었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철학 자체가 조금 우리는 한 80%, 90%를 이렇게 만들어줬으니 나머지 10%는 여러분들한테 맡기 쓰세요. 막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큰 장점이 유연성과 이제 다른과의 연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반면에 경쟁사는 우리가 이렇게 이미 잘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은 그대로 잘 쓰시면 됩니다라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딱 보시는 분들은 경쟁사 보면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니네들은 약간 뭔가 조금 비어 보이네라는 인상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일단 써보시면은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 가지 특히 M365, D365 파워 플랫폼 연결이 됐었을 때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는 모든 남자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프리덤 건담인데요. 자, 과연 다이나믹스 365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되죠. 로보트가 한 명 있으면 하나로 존재하는 거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있고요. 두 다리 틈사이에서는 애저 있고 또 몸통에 있는 파워 플랫폼 그리고 그러니까 오른팔에 마이크로소프트 365, 왼팔에 D365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썼을 때 엄청난 효과를 발휘를 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요번에 AI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나오는 코파일럿을 가지고 날개를 단 이렇게 모든 걸 애저와 파워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365, D365를 다 썼을 때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 물론 조금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뭐 사람들이 또 경제에서 도 예쁘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일단 저희가 뭐 이거를 갖고 인테리어 쓸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짜로 쓰실 때 특히 변화 관리적인 측면이나 비용 측면을 보면은 다이내믹스 365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시는 것 자체가 엄청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효과를 주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모든 사용법 자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존의 오피스와 거의 다 유사합니다. 오피스를 잘 쓰시는 분들은 다이내믹스 365도 쉽게 전공자가 아니신 그 IT 가이가 아니신 분들도 잘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이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서 적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는 여기까지 끝냈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제 설문조사